영상에서 살펴본 3층 구조연금의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관련 세금은 크게 납입할 때의 세금과 수령할 때의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고객분이 약 2억 정도 되는 퇴직금의 일부를 인출하러 금융회사에 갔다가 직원들이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하느라 2시간이 걸리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최소한의 세금 부분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할 때 소득 공제 혜택이 있고 수령할 때 연금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이 안 돼서 받게 되는 반환 일시금은 퇴직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이고 사망으로 인한 반환 일시금도 비과세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불입분 외에 개인이 추가로 불입하는 것은 개인연금의 일종인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됩니다. DB는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거기에 추가 불입은 안 되고 DC엔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DB 가입자가 추가 불입을 원할 때는 IRP를 활용하면 됩니다. 개인 퇴직 계좌인 IRP에 납입 시 DC 추가 불입과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DB나 DC에 있는 적립금을 퇴직 시 IRP 계좌로 받게 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지 않고 받은 후 인출할 때 그때그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연금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세금으로만 구분하면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과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못 받고 연금 수령 시 비과세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은 세제적격연금 또는 연금저축이라고 하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품을 세제비적격연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적립금 비중으로 보면 세제적격연금이 40% 정도이고 세제비적격연금이 60% 정도입니다. 세제적격연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모두 생명보험사 상품인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주로 비과세를 강조한 세제비적격연금 상품을 적극 영업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가 아닌 저축을 통한 절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연금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과거 소득공제에 비해 고소득자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났고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2020년부터 연금의 세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50세 이상 그리고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늘었고 IRP 계좌 합산 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납입이 허용되었고 그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에 비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는 사업자들도 연금계좌에 대한 공제는 동일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의 16.5%를 1억 2천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의 13.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준금액이 다르니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근로자는 본인의 연봉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반면 사업자는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납입하는 세금과 연금 계좌 가입 시 공제되는 금액을 비교해보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저축계좌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드니 이때는 IRP 납입 금액과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일반적인 경우 연 700만 원이니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또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설명해 놓은 자료가 많은데 기본 개념은 혜택이 있으면 세금 있고 혜택이 없으면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납입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과세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꾸준히 납입했는데 소득이 어느 해에 있다가 어느 해에 없다가를 반복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었던 해에는 공제 혜택도 없었다는 것인데 연금 수령 시 금융회사는 공제 혜택을 전제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시 국세청에서 연금저축 공제 현황을 연도별로 출력해서 제출해야 연금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면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가 700만 원인데 월로 나누면 약 50에서 58에서 59만 원 정도입니다. 한참 지출이 많은 나이에 쉽게 인출하기도 어려운 연금계좌에 6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맘 편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세액공제를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원들이나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과 관련된 세금 부분을 간략히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